결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마다 우리 여사님 하면서 안아주고 퇴근길에는 꼭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통장을 보니 제가 모르는 출금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라며 능숙하게 둘러댔죠. 그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어느 날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찾아요? 했더니 아니, 그냥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제가 아끼던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혹시 내가 잘못 둔 걸까 하고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사연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가 18세 연하 남자와 결혼 후 모든 일상이 바뀐 68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일 아침 6시에 새로운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김순자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후에도 알뜰살뜰 재산을 모아 제게 작은 건물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을 남겨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 주말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평일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도 짝지어 다니는 노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더 쓸쓸해져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산책로를 혼자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온통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다니던 교회 성가대에서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50세 이상준 씨였죠. 늘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회 누나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저는 그의 관심과 친절의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18살이나 차이 나는 나이가 처음에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준 씨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순자 씨의 맑은 영혼이 좋아서 사랑하게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봄을 맞이한 것만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 차이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사랑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상준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직도 그날이 선명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며 여보,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네. 라고 했죠. 그 흔한 칭찬이 그렇게 소중한 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갑자기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김철수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이는 늘 나는 자네 먼저 보내고 가야지라고 했었는데 결국 먼저 가버렸네요. 우리 둘의 약속을 어기고
옛 사진첩을 조심스레 펼칩니다. 보세요, 이 사진.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깜짝 이벤트로 준비했던 거죠. 늘 무뚝뚝하던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여보,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울더라고요. 자네 덕분에 행복했네라면서. 주말마다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우리의 낙이었어요. 늘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이는 한 번도 실증을 내지 않았죠. 여보, 오늘은 저 은행나무가 더 노랗네. 저기 코스모스 예쁘게 폈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행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본 그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서 더 서럽더라고요. 마치 잠든 것처럼, 퇴근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현관에 늘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의 구두가 없었어요. 식탁에 놓인 물컵은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었죠. 텔레비전 리모컨도 늘 그이가 앉던 소파도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이만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 습관처럼 아침을 준비했다가 혼자 밥상을 보며 울기도 했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려준 아침상인데 이제는 차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끔, 정말 가끔은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면 깨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혼자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일이었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죠. 늘 앉던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 찬송가를 부르다 말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남편 생각을 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그때 누군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더군요. 그게 이상준 씨와의 첫 만남이었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정하던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못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저 교회 아는 사람으로만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가슴이 떨리던지 그 후로 성가대 연습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고르게 되고 딸아이가 사준 립스틱도 발랐죠.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자꾸 설레더라고요. 이상준 씨는 늘 제가 필요한 걸 먼저 알아채 주었어요. 성경책이 무거워 보이면 들어주고 연습이 끝나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고 그렇게 작은 친절들이 쌓여갔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커피를 쏟을 뻔도 했어요. 이상준 씨는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혼자 된 후의 외로움, 그동안 자식들한테도 못했던 이야기를 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살며시 휴지를 건네주고 그런 섬세함이 참 좋았어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혼자 울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무려 18살이에요. 제가 20살이었을 때 이상준 씨는 이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죠. 화장을 하면서도 자꾸 주름이 보이고 흰머리를 염색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 권사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니? 하시면서 어떤 분은 돌직구로 젊은 남자가 왜 너한테 관심을 보이겠니?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큰딸이 울면서 했던 말이에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 나이였을 때 엄마는 한참 할머니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란 감정이 모든 걸 덮어버리더라고요. 마트에 같이 갔을 때가 있어요. 계산대 직원이 어머니,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상준 씨는 웃으면서 제 여자친구세요. 라고 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평소에 함께 산책하고 차 마시던 친구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저를 걱정해서 그랬대요. 하지만 그때는 다들 내 행복을 시기하는구나 하는 오만한 생각뿐이었죠. 밤마다 이상준 씨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젊고 멋진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진짜일까? 하는 기대가 자라났죠. 참 바보 같았어요. 결혼하자고 했을 때 사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이런 행복이 진짜일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 나이에 이기적인 선택을 해도 될까? 하지만 이상준 씨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당신의 맑은 영혼이 좋아요. 라고 할 때마다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걱정, 그 모든 불안이 다 제 심장이 보내는 경고였나 봐요. 하지만 난 그때 그 경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죠. 내 나이의 외로움을 그의 달콤한 말로 채우려 했던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마다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미소를 생각하며. 이런 달콤한 말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가슴이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피했어요. 그럴 때면 이상준 씨가 서운해하면서도 천천히 기다릴게요. 하더라고요. 그 배려가 더 마음을 흔들었죠. 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꽃을 한나름 안고 왔어요. 순자 씨 생각하면서 정성껏 골랐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한편으론 새로운 행복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장을 보러 같이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허리를 굽혀 물을 고르고 있는데 살며시 허리를 받쳐주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해오던 일인데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왜 이리 낯설고도 따뜻하던지 때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상준 씨가 당신의 행복을 원하시는 게 고인의 뜻일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면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식사할 때면 꼭 제 그릇에 반찬을 먼저 들어주고 항상 팔짱을 끼고 걸어주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일수록 마음의 벽이 무너져 갔어요. 이제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라났죠. 그 변화는 너무나 서서히 찾아왔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마다 우리 순자 씨 하면서 안아주고 퇴근길에는 꼭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통장을 보니 제가 모르는 출금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라며 능숙하게 둘러댔죠. 그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주 한두 잔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새벽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화하면 여보, 미안해요.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라고 하는데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거래처 미팅과는 달랐죠. 어느 날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찾아요? 했더니 아니, 그냥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제가 아끼던 건반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혹시 내가 잘못 둔 걸까 하고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예전엔 관심 있게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직도 전 남편을 못 잊은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젊음을 더 인정해줘야 해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밤에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고 주말이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더니 월요일이 돼서야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워서. 하면서 전 그때도 믿었어요. 내 남편이니까 그 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이에게 전 돈줄이었을 뿐이에요. 40년 동안 남편이 모아준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죠? 하지만 그때는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징후를 외면했나 봐요. 그러다가 제 통장에서 1억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갔어요. 40년 동안 매달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통장을 받아들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천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어느새 1억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려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통장에서 돈이 왜 이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잖아요. 왜 꼬치꼬치 캐물어요? 하면서 처음으로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돈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제가 그저 돈줄이었다는 걸. 더 가슴 아픈 건 그날 이후였어요. 갑자기 젊은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야, 이제 곧 될 것 같아. 이 늙은이 돈만 다 빼내면. 하는 말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 돌아올 거야. 하면서요. 밤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아끼던 결혼 반지까지 가져가더라고요. 40년 전 남편이 준 그 마지막 추억마저. 이제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돈 타령이에요. 당신 나이에 그 돈으로 뭐 하게? 나 주면 되잖아. 하면서 전 남편 욕까지 하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제는 그저 늙은이의 돈이 되어버렸어요. 어제는 제 통장을 들고 도망갔어요. 마지막 남은 5천만 원까지. 이제 저한테는 40년 전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만 남았네요. 그마저도 어쩌면 내일이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매일 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울어요. 어제는 큰딸이 찾아왔어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래요? 그 말에 무너져 버렸어요. 딸아이 앞에서 자존심 지키려 했는데 그 따뜻한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이가 모아준 재산, 그이의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내 욕심으로, 내 외로움으로 다 날려버렸으니 면목이 없어서 매일 새벽 2시쯤 잠에서 깨어나요. 그 시간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딸의 만류를 들었더라면
친구들의 걱정을 새겨들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죠. 가장 괴로운 건 일요일이에요. 교회에 가면 다들 아는 눈치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못 가요. 4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요. 밤마다 꿈에서 전 남편을 만나요. 꿈에서 그이가 저를 보며 울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그러면 저도 울면서 깨어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도 다 날리고. 그 말에 답을 못했어요. 제가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내게 필요했던 건 젊은 남자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허전함을 채우려다가 평생 모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네요. 돈만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신뢰,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요즘은 장독대에 가면 자꾸 눈물이 나요. 40년 동안 매년 가을이면 남편과 함께 장을 담갔어요. 그이는 항상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주고 전 소금 간을 맞추고 그렇게 서로의 자리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상이었는지. 어제는 옷장 구석에서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발견했어요. 그이가 늘 입던 조금 해진 팔꿈치에 제가 덧댄 천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 스웨터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이는 한 번도 새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덧댄 게 더 따뜻해. 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이가 신문을 보며 커피 마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그이는 한 모금 마시고 여보, 오늘도 커피 맛있네. 하곤 했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땐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그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죠. 퇴근할 때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와서는 여보,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 하면서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주말이면 둘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봄이면 개나리를 보며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말없이 걸어도 편안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나 봐요. 화려하진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제야 알겠어요. 그이가 주었던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에 있을 거란 믿음, 힘들 때면 덩을 토닥여 줄 거란 확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화려한 말이나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닌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시간이 진짜 행복이었네요. 어제 통장 잔고를 보다가 쓰러졌어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 1년 만에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준 돈인데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다 망가뜨렸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해요. 할머니가 이상한 아저씨랑 살아서 무서워. 라고 했대요. 그 말을 전하는 딸의 눈빛이 너무 서글펐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가족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 돈이면 요양원이라도 가실 수 있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전 남편이 나타나서 여보, 왜 그랬어? 하고 울면서 물어보는 꿈.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남편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겠어요. 그이가 남겨준 재산으로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날려버렸으니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이제 약값은 어떻게 낼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젊었을 땐 미처 몰랐는데 나이 들어 아플 때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다들 걱정한다고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이제는 그들 앞에 설 낯도 없어요. 점심 약속을 해도 더 이상 내 몫의 밥값을 낼 수 없으니 그저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이에요. 68세. 이제 와서 새 삶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깊은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런 결말을 원했던 걸까? 오늘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딸의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손주가 절 발견하고는 할머니, 하고 달려오더군요. 그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주는 제 눈물을 보더니 할머니, 울지 마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딸아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40년 동안 제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 한 숟가락 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찾았던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가족 안에 있었다는 걸. 요즘은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못 갔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가신 남편과 대화를 나눠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손주들을 위해 다시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전처럼 큰 항아리는 아니지만 작은 통에 담그는 김치도 장아찌도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표가 최고야라고 할 때 그제서야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란 걸 느껴요. 이제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전 남편에게 편지처럼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그러다 보니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조차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앞으로의 시간 화려하진 않아도 좋아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